자, 앞에 좀 봅시다. 우리가 오늘 5장을 끝낼 건데요. 딴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4분위수를 앞에서 배웠다. 그죠? 4분위수를 이제 배웠고, 물론 원하는 구간에 설정을 해서 우리가 뭐 10% 단위로 끊을 수도 있었고 5% 단위로도 끊을 수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는 이제 4분위수를 써서 이제, 근데 그러한 데이터들은 서머리라는 함수를 통해서 쓰면 아주 효과적으로 우리가 통계치를 볼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통해 가지고 연속형 자료들의 수치 데이터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간별로 설정을 해서 어디에 얼마나 분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히스토그램도 분석의 데이터 시각화의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요. 자, 이번에 우리가 요번 시간에 해야 될 거는, 자, 상자 그림. 말 그대로 그때 우리가 잠깐 봤었어요. 4분위수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어제 뭐 숙제도 풀어보신 분들은 다 풀어보셨겠지만, 자, 한번 봅니다. 상자 그림이라고 하는데, 뭐, 상자 그림은 우리 한국말이고요. 익숙해지려고 하면 그냥 박스 플랫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 박스 플랫은, 자, 상자 수염 그림, 뭐 박스 앤 휘스커, 뭐 휘스커 플랫, 뭐 이런 건 뭐 굳이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뭐 여튼 그냥 박스 플랫만 알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4분위수를 우리가 시각화를 해서 그래프 형태로 나타낸 것이 바로 상자 그림이고, 역시 얘도 연속형 자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하나의 그래프로 데이터의 분포 형태를 포함한 정말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저도 빅데이터 분석 기사든 뭐 등등을 할 때 이 문제가 안 나오면 제가 열손에 장을 지지죠.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변수 수치형 자료를 파악하는데 너무나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고 이 내용을 그래프만 이해만 할 줄만 안다면 여러분들 분석이 바로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래프만 딱 그래프란다. 이 뭐죠? 차트를 잠깐 보면 이렇게 박스 형태로 나온다고 해서 박스 플랫이라고 하는 거예요. 딴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0에서부터 뭐 한 1200까지 있는 모양입니다. 1000한 1, 200 정도로 있다고 가정을 보고, 그리고 밑에는 뭐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범위 내에서 어차피 연속형 자료니까 이쪽에만 우리가 Y축에만 넣어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 제가 그때 4분위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박스가 좁으면 좁을수록, 즉 다시 말해서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자료의 범위가 넓다고 했습니까? 좁다고 했습니까? 좁다고 했습니다. 좁다고. 그죠? 예. 그런데 이거가 이렇게 넓어버리면 이거는 자료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예. 일단 그렇게 바라보셔야 되고요. 물론 옆에 우리가 여기에 주는 뭡니까? Y 리밋이라는 그 변수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도 또 크기가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그냥 데이터로 R이 분석해 주는 대로 봤을 때 보면 상자가 작으면 거의 애들이 유사치 중앙값이나 평균치에 가까이에 근접을 다 해져 있고, 아니면 멀다면 얘네들은 데이터 즉 산포 퍼져 있는 정도가 넓다라고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딱 이렇게 표식을 해주는데, 지금 일단은 제일 먼저 볼 거는 요 중간선입니다. 검은 선. 그죠? 여기 지금 뭐로 돼 있나요? 중앙값이라고 돼 있어요. 맞나요? 맞죠? 예. 중앙값이 요 빨간 선이에요. 아니, 빨간 선이 아니라 이 녹색 선. 요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바로 밑에가 1, 4분위수, 즉 25%, 요 밑으로가 25% 언더라는 뜻이죠. 이해됩니까? 예, 25% 언더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중앙값. 중앙값이 곧
2,4분의수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요 밑에 있다라는 것은 50% 정도 뒤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 위에 요까지가 요게 이 박스의 위에 윗대가리가 윗선이 바로 3, 4분 있습니다. 그럼 여기 요 사이가 바로 상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죠? 상위 75%로 봐야 되겠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요 사이가 최대값이니까 여기에 또 25%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자, 보면 요렇게 한 단위, 한 구간, 두 구간, 세 구간, 네 구간 이렇게 해서 25%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속하지 않은 놈이 있다. 그죠? 요 놈. 요 놈은 제가 그랬죠. 이런 데이터들은 나중에 과감히 버릴 거라고. 그래서 정상 범위 밖에 존재하는 값이라고 표시를 한다. 다시 말하면 이상치, 특이값, 혹은 우리가 아웃라이어라고도 영어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하, 얘가 데이터가 분포를 해야 되는데 이 사이에 좀 분포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에 존재하거나 혹은 때에 따라서는 여기에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이게 몇 개, 한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분포도 안에 얘가 잡아주는 이 분포도 안에서 얘가 벗어나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우리가 제거를 해야 돼요. 제거를 하고 분석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 제거 안 하고 분석 들어가면요. 그때 보셨죠? 120 하나 뚝 들어옴으로써 60대에 있던 애들 쭉 이렇게 들어왔는데 120 이게 하나 들어감으로써 어떻게? 중앙값과 평균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져 버리죠. 예. 그런 걸 생각을 하시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최대값이 되는 거고요. 이게 최소값이 되겠죠. 이 사이를 우리는 diff라는 함수로 얻어낼 수가 있었다. 그죠? 맞나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 범위를 알고 싶을 때는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range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주면 됐더라라는 거였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상치나 특이값 등은 동그라미 하나로 표식이 되는데 한 개가 있으면 이상치가 한 개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몇 개 더 있으면 몇 개 더 이렇게 동그라미가 생깁니다. 알겠죠? 예. 그러면 이거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때요? 이게 지금 중앙값이에요. 그러면 중앙값 밑으로 있는 50% 하고 윗대가리로 올라가 있는 이 50%하고의 지금 갭이 차이가 엄연히 있죠. 있기 때문에 얘는 하위 50%가 더 밀집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 분포가. 근데 위로 올라가면 퍼지죠. 이것보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퍼지잖아. 그죠? 그럼 좀 퍼져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 표를 하나 떨렁 내놓고 시험 문제를 내가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여기에선 뭐 이상치가 한 개 있다. 그럼 맞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하위 50%가 상위 50%보다 촘촘히 분포하고 있다. 이러면 맞는 거죠. 맞나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예. 자, 그리고 이제 한번 봅시다. 이제 코드를 한번 보는데요. 카즈라고 해서 우리 내장 데이터 셋이었다. 그죠? 네, 요거 제동거리 나오죠. 그래서 단위가 피트랍니다. 피트. 피트가 몇 센치냐, 몇 메다냐 모르겠어요. 저도 뭐 알아서 뭐 피트 단위 변환기 한번 볼까요? 단위 아이씨 안해. 자, 1피트는 얼만데? 1피트는 몇 메? 1피트 1피트가 보니까 30.48 그러면 0.3m입니다. 그죠? 예, 0.3m의 제동거리를 가지네요. 여기다가 좀 그래도 좀 깔끔하게 적어주면 좋겠죠. 여기다가 우리가 1피트는 0.3m다. 0.35 정도 되겠더라. 0.35m 정도, 메다 정도가 된다라고만 여러분들이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물론 뭐 찾아서 여러분들이 적으셔도 되고, 저는 이제 앞으로 강의를 해야 될 거니까 조금씩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보니까 이렇게 해서 때려 넣고 박스 플러스로 그림을 그렸네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썸머리를 때리든 하게 되면 요게 몇 사분위수라고 했어요, 제가? 2사분위수라고 했다, 그죠? 요거는요? 3사분위수다, 그죠? 그럼 요 안에 지금 50%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맞나요? 아닌가요? 맞죠? 그럼 50%의 데이터가 지금 분포하고 있는 것이 20대 20 후반에서 20 후반 피트에서 50 후반 피트 사이에 50%가 데이터가 모여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디테일하게 우리가 나중에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표의 형태를.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상치가 한 개 존재한다. 튀는 데이터가 하나 존재한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이거는 좁지 않죠. 즉 다시 말해서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가 넓다, 그죠? 맞나요? 얘는 뭐 0보다 조금 크니까 뭐 한 2, 3 정도 되겠네요. 2, 3에서 이건 얼만데 한 90 조금 넘겠네요, 그죠? 그럼 차이면 80 몇이 나오겠다. 그럼 이 정도 돼버리면 일단 넓다고 봐야죠, 범위가 데이터 중에서. 그죠? 예.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함수 중에서 박스 플롯에서 스태츠라는 게 있어요. 스테터스의 약자인데요. 얘는요, 박스 플롯의 스태츠에서 여기에 값을 우리가 주게 되면, 연속형 데이터를 주게 되면 박스 플롯 함수를 통해서 그림 박스 상자 그림을 구체적으로 수치로 여러분들이 알고 싶다면 이렇게 스태츠 함수를 내부, 이 박스 플롯 안에 내부 이런 함수로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얘는 확인을 해보면 스태츠는 이게 최소값이에요. 그죠? 예. 이거 최대값이네요. 그죠? 이 최대값 아닌 것 같은데. 최대값 맞나요? 최대값 맞네요. 최대값이고요. 그러면 91 정도가 차이 나네요. 그죠? 그럼 넓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거는 몇 사분위수? 1사분위수가 되죠. 이거는요? 이건 중앙값이죠. 맞나요? 예. 이거는요? 3, 4분위수예요. 그죠? 예. 자, 그리고 n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n은 옵저베이션입니다. 행의 개수.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제동거리 분석하는데 50개의 데이터 가지고 무슨 제동거리를 분석한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게 한 50만 개, 5천만 개 정도 된다면 이거 신뢰할 수 있죠. 맞잖아요. 그런데 무슨 딸랑 50개 가지고 자동차 제동거리를 분석한다 그래.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아무튼 그만큼 이거는 여러분들의 내장 데이터셋 개념과 뭐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걸 활용해서 우리가 이러한 함수들을 좀 익히고자 해서 이걸 쓴 것뿐이에요. 실질적으로 제동거리 관련된 내용들은 뭐 우리가 오픈 소스 들어가 보면 거기에서 많이 제공을 하니까요. 자동차별로도 나오고요. 뭐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 공공기업 데이터 포털 들어가서 보면 다운받아가 여러분들이 분석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현대자동차나 뭐 우리나라에서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들이 올려놓은 데이터들 많아요. 그거 쭉 끌고 와가지고 분석하면 돼요, 나중에. 그러면 얘는 제동거리가 좋네. 그럼 그거 사면 되지 뭐. 같은 차종이라도. 맞죠? 예. 예,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컴프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중앙값에 대한 신뢰 구간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 아웃라이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상치다, 그죠? 예? 예. 맞나요? 얘가 이제 120이네요. 요 값이 120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맞죠? 예, 요렇게 스태치 함수를 쓰면 되더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개의 그룹이 있는 자료의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도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도 그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시면 자, 박스 플롯을 지금 그리는데 자, 페탈 랭스부터 스페시즈까지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요 뭐죠? 이거 물결 표시가 있다. 그죠? 물결 표시의 뜻이 옆에 제가 적어 놨듯이 꽃잎의 길이 자료를 품종별로 나누어 상자 그림을 그리라는 의미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 뒤에 오는 거는 우리가 뭐다? 팩터로 들어오면 그 값을 분류를 해서 이렇게 4분의 수를 그려서 박스 플러스로 그려달라 이 뜻이거든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반드시 페탈 랭스와 스페시즈가 포함되어 있는 변수가 따라와야 하는데 그게 바로 아이리스잖아요. 그죠? 아니 이거는 지금 컬럼명이잖아. 그러면 이 컬럼명을 들고 있는 애가 누군데? 얘잖아. 얘는 제목이고 그죠? 근데 이 딸랑 이것만 뜩 해놓고 이 데이터가 프레임이 명이 뭔지도 모르면 이거 지정 안 해놓으면 얘 이거 뭔데? 이거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아이리스는 디멘전이 150행 5열이죠. 맞나요? 그러면 그걸 갖고 이제 분석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보니까 세토사가 있고 버지칼라, 버지니카 각각 50개씩 들어가 있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죠? 그런데 페탈 랭스는 우리가 봤다시피 꽃잎의 뭡니까? 길이죠. 길이. 너비가 아니잖아. 랭스잖아. 랭스. 그죠? 그래서 세토사 품종은 지금 굉장히 좁다. 그죠? 예, 너무너무 좁아. 그리고 길이도 짧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 맞나요? 이게 세토사가 그리고 또 범위가 이 두 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좁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버지 칼라 이걸 보니까 얘는 데이터 범위도는 얘보다는 세토사보다는 크고 또 이상치 관계 존재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고. 맞나요? 그리고 버지니카는 범위가 가장 넓고 아울러 값도 가장 크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거 또 그래프 하나 떡 던져놓고 문제 낸다면 이래 되겠죠. 자, 세토사에도 이상치가 한 개 있다. 이러면 맞습니까? 맞죠? 버지칼라에는 이상치가 몇 개 있습니까? 한 개 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 분포도가 가장 큰 품종은 어떤 겁니까? 이래 물으면 버지니카가 되는 거죠. 맞나요? 예.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품종에 따라서 페탈 랭스가 확연하게 달라진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네요. 그죠? 예. 그렇게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금 보면 세토사는 이렇게 좁죠? 상대적으로 여기 두 개에 비해서 좁잖아. 그죠? 좁으니까 얘는 거의 길이가 페탈 랭스의 값이 유사하다. 그죠? 예. 그 유사하거나 아주 근소한 차이로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이 버지칼라하고 버지니카는 넓다. 그죠? 그죠? 중앙값과의 거리가 상당히 둘 다 좀 있단 말이죠. 요거에 비하면. 그럼 얘네 둘이는 일단은 얘보다는 얘가 물론 당연히 크겠죠. 하지만 두 개를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꽃잎의 길이가 세토사에 비해서 크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바라볼 줄 알고 이렇게 분석을 할 줄 아셔야 이런 박스 플러스에 대한 문제를 당연시하게 풀 수 있겠죠. 그죠? 맞나요? 예. 자, 이거는요 가상 화면을 분할하는 건데, 자, 파라는 게 있어요. 파. 그래서 이거는 뭐 저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는데 뭐 그냥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MF low라고 있어요. 그래서 1 곱하기 3 가상화면을 분할을 해주는데 뭐 우리가 직접 해보면 알아요. 직접 해보면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테이블이라는 거 우리 아시죠? 테이블이 뭐 하는 한 함수예요? 에? 도수 분법표에서 얘는 빈도수를 끌어내는 애예요. 그죠? 예. 빈도수를 끌어내는 건데, 자, empty cards는 뭐냐 하면 내장 데이터 셋이에요. 그래서 내장 데이터 셋 중에서 자동차별로 뭐 실린더 개수가 어쩌고, 캬브레터가 어쩌고, 뭐 또 뭐 이게 뭐 연비가 어떻고 어떻고 하는 그러한 내장 데이터 셋입니다. 거기에 캬브레터를 지금 데이터 값으로 지금 파플러스로 지금 던졌어요. 그죠? 파플러스 뭔데요? 막대 그래프 그리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캬브레타의 막대 그래프다 해서 X 라벨에는 뭐죠? 오브 캬브레타즈고 Y 라벨은 프리퀀시 빈도수죠. 그리고 색상은 파랗게 해라 이 뜻이죠. 그죠? 예. 그리고 또 파플라 됐어요. 이번에는 이거는 CYL은 실린더입니다. 그럼 실린더 이렇게 밑에 거는 기어네요. 기어. 맞나요? 예. 그렇게 이걸 1에서 3, 3개로 요 파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 자, 화면을 분할할 수가 있는데 매개 변수로 mf low의 값이 1, 3 이렇게 던졌단 말이지. 그러면 1행 3열을 의미하면서 한 개의 행으로 세 개의 막대 그래프를 나열하라는 의미가 된다. 즉 플랫에 이렇게 해서 입막거 여기 들어가고 입막거 여기 들어가고 입막거 여기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MF 로우가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개의 플랫인 곳에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이게 이제 편리한 기능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우리가 비교를 하고자 할 때 한눈에 그래프를 여러 개를 나타내고자 할 때는 이 가상화면을 이용을 하면 좋다는 것이죠. 오케이?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뭐 가면 뒤에 가면요. 뭐 인구가 뭐 구별로 각각 마포구 뭐 어디구 뭐 이렇게 분할해 가지고 우리가 나타내고 싶을 때 그렇게 나타내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예. 자, 여기까지 이론적으로 마무리 짓고요. 자, 좀 쉬었다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거 우리 파플라하고 파 스테터스 스탯즈 하고 이런 거 좀 예제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